진짜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정말 쨍쨍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방수 자켓을 딱 지금 입었는데 또 비가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거의 힘든 계절적 특성, 그 다음 또 이상기후 반영된 그런 어떤 우리가 환경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수 자켓 하나 정도는 또는 판초위 같은 것들은 은박 담요 별도로 꼭 좀 챙겨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러운 폭우에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수 자켓 정도 요즘 얼마 안 합니다. 한 2월 상품도 한 4만원? 한 5만원 정도에도 대표적인 뭐 기능성 방수 자켓인 고어텍스 제품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돈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의 문제죠. 어쨌든 몸 가까이서 이렇게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자켓은 여러분들이 야외 활동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꼭 좀 챙겨 다니시고, 그냥 그 외에 은박 담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3개 정도는 꼭 좀 챙겨 다니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악충을 만났을 땐 숲 안으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숲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런 화렵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차양막 겸 빛 가림막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벼락을 맞는,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위험도 줄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숲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비가 지금 떨어지는 것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체온 유지에 유리한 환경이겠죠. 지금 비가 아주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숲 안에는 상대적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비율이 현재 낮습니다. 이런 바위, 큰 바위를 등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비에 덜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쉘터를 구성하면 되죠. 끈이라든가 아니면 좀 막대기를 이용해서 여기에 린투 쉘터를 딱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요? 봅시다. 여기 큰 바위가 있죠. 바위, 경사면 같은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웅크려 있는 것만으로도 뭐 사계절 관계없이 비, 바람, 눈으로부터 충분히 나무들 보호를 받는 거죠. 게다가 지금 나뭇잎들이 서로 중접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비가 떨어지는 게 확실히 덜하고요. 여기에 문박담요 뒤집어 쓰고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린투 쉘터를 아주 단순한 구조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쉘터가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겔라성 폭우라든가 아니면 돌발 홍수 발생했을 때 이런 계곡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은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물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지만, 언제 갑작스럽게 나머지 산골짜기에서 모여든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면 여기는 순식간에 말 그대로 제 키높이 이상으로 범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가 내리면 계곡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죠. 그다음 제가 계곡에 발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제가 계곡에 돌에 끼어가지고 죽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글에 갔을 때, 정글 트레킹 하면 올라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도저히 이제 올라갈 수 없어서 이제 그 강을 타고, 계곡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길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길을 갈 수 없다 보니까 이 물을 타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기본 수영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불었겠죠. 그 다음 유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계곡이 범람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다시피 이 계곡의 바닥에 있는 돌들 있죠. 이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에 잠겨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물의 흐름들, 그런 어떤 그 와류 같은 것들로 어느 정도 파악되지만 완벽하게 물속에 이런 돌들의 크기, 모양,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곡에 물 불어났을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고요. 두 번째, 그렇게 쭉 타고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쪽이 이 작은 폭포인 거예요. 그냥 뭐 그 상태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멈추기 위해서 다리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물이 유속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떠가면서 뒤꿈치로 딱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게 모래와 자갈과 밑에 이 강 바닥이 그냥 긁고 가는 거예요. 긁고 가는 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바위가 보였습니다. 딱 바위가 보여서 저 바위를 딱 양발로 딱 딛고 딱 버티고 멈추고 이동해야 됐다, 튀어야 됐다, 그런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실제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쭉 이렇게 기울여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를 줄여서 가다가 그 바위가 딱 보였을 때 어디를 해야 되나, 비슷한 지금 어떤 지형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냥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바위가 큰 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밟고 딱 멈추려고 했는데 한쪽 발은 딱 멈춰졌습니다. 바위가 딱 뒤집어졌어요. 근데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물이 뒤에서 오기 때문에 물이 타넘고 옵니다. 물이 타넘고 와가지고 앞에 시야도 막고 그 다음 호흡을 방해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쑥 들어가서 이거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물 속에서 지형이 어떻게 되면 큰 바위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바위가 가로로 널찍한 바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또 바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 구멍이 그 기역자의 반대편, 역방향 좌우 반전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쭉 들어가는데 빼려고 하면 사람이 원래 자기가 들어갔던 방향대로 잘 못 빼죠. 상황이 당황되면. 그래서 이렇게 빼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래서 순식간에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물이 넘어오고 혹 올라오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 이때 탈출 못하면 이거 다리가 부러지고 쓸려서 익사하는 거죠.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물속을 들여다 봤어요. 거기 아주 물이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 들여다보니까 흐릿하게 바위의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의 구조를 보면서 다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물의 그 유속과 어마어마한 물의 힘에 의해가지고 호흡 곤란과 자세가 틀어져서 중심이 깨져서 익사할 뻔했습니다. 막 그 상태에 버틴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다리가 완전히 안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거 해제 못하면 깔려 죽는 거죠. 다리가 부러져서 앞쪽으로 떨려가면서 결국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비가 굉장히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이 더 불어나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내려갈 때는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강을 타고 이제 물론 저쪽에 뭐가 있을지 한번 알 수 없습니다. 우와. 그런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안타깝게 그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곡에 함부로 물이 불었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물속의 지형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바위 형태들, 그런 구조들에 의해서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구조하러 갈 때도 반드시 구조 도구를 챙겨서 가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내 몸을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 들어갔다가는 나도 위험에 빠진 상황이 되죠.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제가 겪었던, 아까 보셨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제가 운 좋게 물속을 봐서 어느 정도 구조가 파악되는 환경이지만, 만약 흙탕물 경우에는 아무리 들여다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요. 물에 뒤에서 미는 힘이 강하면 자세 유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계곡에 물이 불기 시작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동생을 아마 구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구하러 간 게 아니고 구하러 갔다 같이 떠내려가면서 아마 저와 같이 내려 뒤에서 미는 힘에 해가지고 멈추려고 하다가 바위에 다리가 낀 것 같아요. 거의 제 상황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을 역으로 가서 올라가면서 구조할 때는 그렇게 다리가 쉽게 끼기가 어려워요. 일단 빼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근데 뒤에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물에 흘러가는 방향에서 만약에 다리가 끼면 이건 중심 잡기도 어렵고 아까처럼 다리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계곡에서 장난삼아라도 물이 부르는 것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가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물속의 지형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물이 뒤에서 미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설사 중심을 잡고 멈췄다 해도 머리를 타고 넘어오는 이 수압과 물살이 이 기도를 다 막아버립니다. 정말 위험해요. 저 그때 느꼈어요. 뒤통수로 그냥 물이 타고 넘어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앞에 시야도 다 가려버려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샤워기 가장 센 걸로 트는데 위에서 튼 게 아니고 앞에서 트는 거 앞에서. 그 정도로 호흡하기 어렵고 시야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뒤에서 맞는 거 정말 위험해요. 어쨌든 여름에 이런 계곡 여러분 물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생존 기술이자 대응법입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연이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자연이 이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연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걸 계속 제가 밖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테스트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자연 앞에 까불다간 진짜 죽는 겁니다.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애초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피하는 게 최고의 생존 기술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이 소나무 이런 송진들 있죠. 이런 송진들은 정말 유용한 생존 도구죠. 특히 불을 시작하는 좋은 불조 시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존 상황에서 불을 키워내는 기술, 자연 착화제를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송진들, 소나무의 상처난 부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야 돼요. 지금 계속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착화제가 됩니다. 자연 착화제.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충분히 확보하세요. 그럼 제가 이따가 이걸로 불 착화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왕건인데 왕건이. 이만큼이 전부 다 송진덩어리. 이 정도만 돼도 불이 시작하기에는 충분해요. 이런 것들 잘 챙겨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게 생존상에서 불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기도 엄청 많네. 다 자연 착화제입니다. 자연 착화제. 송진. 당연히 이런 악천후 비가 많이 오고 모두 젖은 환경에서는 착화제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이죠. 이게 다 송진입니다. 송진.
이런 송지는 계절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 산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리고 모든 환경이 젖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발화의 시점, 불을 키워내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계속 비가 잦아들 줄 모르고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은박담요를 빨리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체온 유지용을 쓰면 되겠죠. 우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박담요를 여러분들 우비 대용을 쓰면 됩니다. 아직 다 펼치지 말고요. 우비를 쓸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후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다 펼치지 말고 길게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앞쪽에 이렇게 올매듭만 해주세요. 그죠? 끝에만 이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펼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젖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잠깐 사이에 계곡이 이렇게 빨리 범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고 어마어마한 유량이죠. 저 상태에서 어설프게 계곡 타고 내려왔다가는 아까 제가 말했던 바위에 다리가 끼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계곡이 범람할 정도의 상황이 될 만큼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시면 그래도 주변 지형을 잘 보시면 지금 이 바위 같은 경우는 쉘터로 사용하기 참 좋은 지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계곡이 범람한 모습 보이죠? 그런데 비가 지금 많이 오는 상황인데도
여기는 완전 지금 건조된 상태입니다. 완전 말라있어요. 이렇게 바이트, 요 부분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은박감면 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바닥을 해서 한기스키 차단할수록 엉덩이 부분 집에 낙엽 같은 거 끌어모으게 되면 또 배트가 방석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드 머리에서 떨어진 것부터 보호하고요.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살아남았던 생존 사례가 이번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있었던 좋은 누리 양이 산에서 10일 동안 저항당한 상태에서 순수 이런 자연 지형과 낙엽만 이용해서 보온해서 살아남았던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번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낙엽보다 더 뛰어난 보온 충전재 아니면 보온 생존 도구는 바로 이 은박담요를 기억해 주시고, 낙엽을 끌어모을 그 시간에 은박담요 하나 들고 있으면 끝납니다. 이런 지형을 잘 찾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보면 여기 완전히 말랐죠. 비가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 처마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에 자꾸 염두에 두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 지형이 보이게 돼 있어요. 확실히 숲안으로 들어오니까 비를 덜 맞게 됩니다.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비를 분산시켜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구조적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박담요에서 간단한 쉘터, 이번 판초에다가 타프가 있다면 최고지만 이게 없을 경우에는 이런 은박담요를 이용해서 쉘터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린투 쉘터, 그걸 기본형으로 두고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망토에서 우비에서 쉘터로 만드는 도구로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본적인 나의 물품으로 꼭 챙겨 다닐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끈이죠. 끈. 그 중에 막끈. 충분히 여러분 쉘터 만들 때 강도가 나옵니다. 이런 막끈 얼마 안 합니다. 300원, 400원.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악천후에서 구조되고 올 때까지 시원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힌트가 되어줍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리치라인 묶는 방법, 특히 한쪽은 이렇게 끈이 풀려 있지만 한쪽은 뭉치로 되어 있을 때 리치라인 만드는 매듭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끈을 돌리고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잡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9로 숫자 9 다시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꺾어서 이렇게 숫자 9를 만들어줍니다. 9. 그리고 반대편 줄 있죠? 여기 얹어줍니다. 이렇게 얹어줘. 그리고 이 줄 요렇게 해서 요 구멍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당겨줍니다. 이게 조율됩니다. 그리고 풀 때는 이거 잡아당기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뭉치를 다 풀 필요 없이 다 맞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꼬아줍니다. 꼬아서 여기 꼬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요 고리 있죠? 고리 부분 요렇게 밑에 받쳐줘요.
됐죠? 그리고 여기 늘어뜨린 줄을 요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반 접어서 집어넣어요. 잡아당깁니다. 얘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딱 묶입니다.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됐죠?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높이가 안 맞을 때 다시 얘 늘어뜨려서 위치를 더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데 또 높이가 안 맞다? 그래서 맞추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두세요. 제가 실제에서 많이 쓰는 여러 매듭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입니다. 저 낙엽을 뚫고 비가 굵직한 것이 떨어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비에 노출돼서 몸이 더 빨리 젖겠죠. 손실이 더 빨리 나기 때문에 특히 화렵수, 빽빽한 수반으로 들어와야지 벼락도 안 맞고 그 다음 비도 상대적으로 덜 맞게 됩니다. 그럴수록 수반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올가미 매듭. 올가미 매듭에 나뭇잎 금박담요 집어넣어가지고 뒤퉁이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올가미 매듭으로 조여주면 상대적으로 찢어질 위험이 덜합니다. 은박담요의 단점, 인열 강도가 낮아요. 얇기 때문에. 하지만 인장 강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인을 끌어당길 정도로 로프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뭉쳐서 주면. 근데 지금은 펠트용으로 자, 그럼 한쪽에 다 연결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은박담요 리치라인 간단히 이용하면 지금 여기는 한 3사람 정도가 일단 비를 피하면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여분의 은박담요가 있다면 바닥에 매트로, 왜냐면 미지가 젖어 있죠. 그래서 뻘팍한 거나 은박담요 찔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는 다 정리하고, 돌멩이 같은 거 정리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은박담요 가루로 깔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분의 은박담요 한 장 더 깔게 되면 여기에 편하게 앉아서 그대로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숲 안에 들어와서 산길고 비를 덜 맞긴 하지만 폭우 빗방울이 붓기 때문에 반탕하고 다이렉트로 떨어진 빗방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박담요 요 정도만 쳐주니까 외부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지금 어느 정도 강풍 효과도 없고, 그 다음 비가 떨어진 것도 막아주고요. 보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불을 만약에 피우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불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쉘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불을 피우면 되겠죠. 저지환경에서 불에서 불 피우는 법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진짜 생존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생존 상황에서 불을 피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을 피운다는 개념을 조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게 아니고 생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불합리적인 요소, 불법적인 요소를 감수하고도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는 그 개념은 사실 체온 유지가 가능할 만큼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즉 체온 유지가 계속 유지될 때까지, 구조되고 올 때까지 날씨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고, 그리고 저추온이라는 이 위험성을 충분히 억제하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열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라이터라든가 파이어 스틸, 뭐 방수 성량도 좋아요. 어쨌거나 그런 어떤 도구들은 사실은 불을 시작점을 만드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불을 계속 키워내고 유지하는 그런 어떤 보장성 도구는 아닙니다. 이건 불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그냥 불을 붙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어느 도구가 최고다, 어느 도구가 이 중에 뭐 많이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 중에 어느 것이 더 최상의 생존용 뭐 도구다, 뭐 사용의 편의성, 뭐 내구성, 뭐 여러 가지 악조건, 강풍, 뭐 온도 이런 여건에서 어떤 신뢰성, 뭐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뭘 선택하든 간에 이것은 그냥 불을 처음에 붙이는 수단일 뿐이지 이게 있다고 해서 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을 계속 하는데, 어떤 훈련, 이런 악조건 상황에서 불을 키워나가고 유지하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이런 착화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의미 없습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분은 반드시 별도의 착화제라든가 불속 시계를 따로 방수 주머니 아니면 뭐 비닐 봉지, 지퍼백 같은데 반드시 넣어놔야 돼요. 그냥 이것만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비가 내리고 모든 환경이 젖은 이런 상황에선 이 중에 뭘 갖고 있어도 초보자나 숙련되지 않은 분은 불을 못 키워냅니다. 생존에서 불 피운다는 거는 불을 키워낸 거와 유지, 이게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많이 안 된 분들은 착화제를 반드시 챙겨라. 이 중에 뭘 챙기든 같이 챙기 좋죠. 항상 제가 라이터는 주로 챙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머니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응급처치 키단에 꼭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응급처치 키단에 넣어놓고, 그 다음 이건 백업으로 넣으라는 이유가 실제 상황에서 제가 이거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이런 가스 형태의 착화제, 그러니까 불 피우는 도구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불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불이 약해요. 그리고 꺼져버릴 수 있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기계적 결함이 발생해서 안 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이어 스틸만 무조건 챙겨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 가장 신뢰도 높고, 물론 어느 정도 숙달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불 피울 수 있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착화제를 따로 챙기세요. 알코올 뭐 수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체 연료라든가 아니면 뭐 왁스, 틴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챙기면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챙기고 반드시
착화제도 따로 챙겨야만이 생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악조건 속에서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뭐 라이터가 최고냐 파이스트 최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불의 시작점이 일어났으면 그걸 키워낼 수 있는 뭐 불쏘시개라든가 착화제를 잘 만들어내거나 자연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걸로 그것을 반드시 불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조달하는 것들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적어진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뭇가지들 그죠? 비록 이 안쪽은 겉은 다 젖었지만 이 안쪽을 벗겨내게 되면 뭐 자잘한 것들 말고 굵은 것들 벗겨내면 뭐 이런 가지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젖었죠? 이거 벗겨내잖아요? 얇은 가지 주셔서 안쪽 보면 건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 여러분들이 착화제를 반드시 생존 배낭에 같이 불 피우는 도구와 함께 응급처치 킷에 넣으세요. 응급처치 킷에 같이 넣으십시오. 응급처치 킷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알코올 수압. 그 다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뭐가 있다고요? 바세린이 있습니다. 바세린 그죠? 그 알코올 수압과 바세린을 조합하게 되면 지금처럼 젖은 환경에서 불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 연료 조달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나이프 같은 것들 멀티툴 이용해서 주변에 젖은 가지들 그 땔감들의 표피를 다 제거하면 안쪽에 있는 심재 부분을 이런 식으로 패더스틱 또는 이걸 잘게 쪼개 가지고 착화시켜 놓은 그런 어떤 불에다가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뭘 갖고 있냐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생존에서 불 피우기 즉 키워내고 유지하는데 큰 비중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잡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이런 라이터들의 문제가 뭐냐면 일회용 라이터들 특히 이렇게 안에도 마찬가지 파이스트이 들어있습니다. 부싯돌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젖어 있단 말이죠. 이분이 젖게 되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안 붙죠. 또 문제가 뭐냐면 별도로 방수백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손이 젖잖아. 지금 비가 오면 손이 젖습니다. 그럼 이게 물을 타고 와서 이게 한번 돌릴 때마다 이게 다 적시게 돼요.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건조된 옷 같은데 마른 부분에다가 이걸 조금 닦아내고 물기를 닦아내야 돼요. 근데 어딜 닦냐고. 지금 다 젖었는데 바지도 보이면 다 젖었다고. 그죠? 그럴 때는 혹시 여러분들이 방수 바지를 입었다 아니면 뭐 위에 방수 자켓 입었다 그러면 안쪽 부분 있죠. 안쪽 속옷 되는 그런 부분들 저 같은 지금 양말입니다. 양말 같은 데다가 일단 한교 덜 젖은 곳에 이걸 돌을 돌리면서 닦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비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비 맞으면서 절대 안 돼요. 이거 한 방울 떨어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걸 또 당기면 되는데 이때 또 손이 젖어 있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터는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용 라이터들은. 근데 지금은 손도 정도 건조한 것에 닦았고요. 돌에 물기 닦아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가 안 맞게 막은 상태 해볼게요. 불이 튀죠. 지금 아까 제가 사전에 테스트 했을 때 분명히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돌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게 금방 또 꺼집니다. 또 겨울 같은 경우는 불이 아주 작아요. 충분히 착화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열원을 공급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챙긴다 그러면 이걸 방수 재질에 완전히 잘 감싸고 그 다음 사용하는 과정 중에 이 사용은 손이 젖지 않도록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착화제가 있다면 이 정도로 해도 불이 옮겨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또 챙겨 다니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반 라이터보다 이런 앞전식 전기 터보 라이터만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런 악천에 강합니다. 아까 돌 같은 것들 젖더라도 상대적으로 이것은 약간 젖은 상태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해보세요. 지금 특별하게 닦지도 않았습니다. 붙었죠?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방수 터보라이터 또는 일반 앞전식 터보라이터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굉장히 번거로워요. 사용한 중에 제가 지금 또 손이 많이 젖었잖아요. 또 안 됩니다. 이거 또 안 된다고. 잠깐 사이에 안 돼요. 그죠? 동일하게 지금 젖었습니다. 터지죠? 터진다고요.
이상 없이 작동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렇죠. 자,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장가지들, 실제상 이런 것들 구해가지고 다 껍데기를 벗기세요. 크기별로 제가 늘 강조했죠. 이쑤시개만한 거, 젓가락만한 거, 검지손가락만한 거, 그 다음 좀 더 굵은 가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료를 준비해서 키워가면 됩니다. 자, 완전 지금 젖은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불시작자 부조식을 쓴다 칩시다.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즉시성 떨어집니다. 조금만, 이거 잘 닦아내도 조금만 물습기 있으면, 여기 돌에 있는 습기 제거하더라도 여기 키는 거에 물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여기 일단 안 맞도록 넣어놓고, 자, 습기 다시 제거할게요. 중요한 거, 키는 엄지 습기 닦아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가서 하는 거야. 지금 바람 많이 불죠? 안 켜져.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바람 못 막으니까 불꽃 튀더라도 점화가 안 됩니다. 그 꺼져버려, 금방.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터보라이트 어떻습니까? 이거 방수 터보라이트도 아니에요. 네. 묻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라이트가 튕긴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좀 기본적으로 비를 계속 동일 조건에서 흠뻑 맞고도 이 앞전식 방수 터보라이트는 아니지만 앞전식이는 터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발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얘는 근데 싸고 휴대성 좋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이런 악천후 조건에 비하면 얘보다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 챙기고 이것도 챙겨도 좋아요. 하지만 둘 중에 뭘 챙기는 걸 추천드리냐면 이거 중에 또 방수 기능이 있는 방수 터보라이터 정도 3,000원 정도면 되니까 이게 낫다는 겁니다. 어차피 생존용을 챙긴다 그러면, 이런 걸 챙긴다 그러면 철저하게 방수, 그 다음 착화제와 세트로 묶여있지 않으면 이거 무용줄 치면 됩니다. 지금 계속 비를 맞으면 손이 젖어버리면 두 번, 세 번 할 때 기회가 없어요. 이제 됐다. 이 정도 됐어. 또 안 돼. 지금 여기 젖어버리니까 또 안 돼. 그 사이에. 다시 닦고. 됐죠? 어쨌거나 손만 아파. 손 엄청 아파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작동이죠. 계속 같이 비를 맞았어도. 그냥 파이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백업으로 쓰기 좋죠. 지금은 뭐 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거나 비가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식기만 또는 착화제만 잘 확보하고 있으면 이것은 뭐 젖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흠뻑 젖었지만 구조도 단순하고 그냥 이분의 표면적인 물기만 그냥 이거 약간 손 젖어도 돼요. 젖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젖었지만 젖은 상태에서 이 표면에 물만 쓱 닦아줘도 돼요. 아니면 젖은 옷에 닦아도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파이스를 긁어서 불꽃이 튀어요. 이게 이제 바로 신뢰도입니다. 내 손의 상태, 주변의 습기 상태, 아니 표면에 뭐 물의 어떤 젖은 상태, 그걸 크게 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본적으로 젖었던 뭐 마른 상황이든 이 2에서 3. 자, 이런 쉘터 기본적으로 비가 직접 떨어지지 않는 곳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판단되는 그 부분에 지금 주변에 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아서 이런 돌을 구하기 쉽죠. 그래서 내부는 좀 파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숯이 너무 파주지 않게 되면 불 계속 필 때 이게 쟤들이 넘어서 바깥쪽으로 불씨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을 좀 파주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놓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통풍에 용이하고요. 비가 스며들어도 이게 플랫폼 자체가 나뭇가지들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직접적 연료들이 물에 닿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주면 좋아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돌 같은 경우에서 화로를 좀 유수해 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뭇가지들을 다시 깔아주는 거, 굵은 나뭇가지들을. 깔아줄 때 가급적이면 표피를 제거해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의 습기를 가장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이 이 표피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불피는 확률을 높이고 유지하는 그런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는 게 좋아요. 생존 상황에서 불을 피우겠다 작정했으면 정말 많이 잘 준비해서 한 번에 불을 붙이고 키워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계속 여러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시도하게 되면 힘만 빠지고 라이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고장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일회용 라이터 내구성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쓰게 되면 과열돼서 더 이상 불이 안 붙는 경우도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된 뭐 공정상의 불량품들 같은 경우는 그 돌이 튀어나옵니다. 스프링이 고장나서 밑에 받치고 있는 돌을 받치고 있는 스프링이 고장나서 튕겨나온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깔아주면 장점이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이 바닥에 습기 같은 것들에 차단도 되지만 얘도 또 가열되면 불이 붙어서 불씨가 됩니다. 굵은 불씨가 돼서 나중에 불이 꺼졌을 때 이 불씨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또 부조시계도 올려놓고 그 다음 틴더, 그러니까 뭐 어디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연료들을 옮겨 놓으면 또 불이 금방 또 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되고 올 때까지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면 됩니다. 계속 지금 나뭇잎을 뚫고 빗방울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쉘터들이 만들어지고 또 수반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를 덜 맞죠. 그만큼 체온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계절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은 행동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잊었지 않게 굵은 나무가지 껍데기 벗겨서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장가지, 굵은 가지, 그 다음 또 그보다 더 연료가 달면 굵은 가지 쭉 올려놓게 준비해서 붙이게 되면 쉽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비가 오더라도 산에서 불 피우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물론 개인산이고 여기가 유원지긴 하지만 그래도 불을 크게 피우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다, 그 정도 수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빗방울 떨어지죠. 이게 뚫고 있어요. 지금 나무 수반에 지금 딱 있는데도 빗방울이 굵으니까 뚫고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쉘터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박담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장비입니다. 고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쉘터를 구성하고 체온 유지할 수 있는 장소,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쉘터를 구성한 후에, 그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119 앱을 이용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119 앱을 이용해서 신고해야만이 여러분 좌표를 전달할 수 있어요. 119 하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될 경우에는 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놓고요. 여기에 화재 신고와 구급 신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턱으로 해도 돼요. 손을 다쳤을 경우에 턱으로 해도 되는데 혓바닥으로 표로 누를 수도 있어요. 이만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말 전환이다 그러면 구조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주소로 좌표를 전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샌드만 누르면 돼요. 그럼 119 구조 상황실에 바로 여러분 위치가 뜹니다. 그걸 상황실에서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119 구조대원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좌표 확인 이렇게 해서 뭐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119 대원들한테 부담된다 그러면. 하여튼 구조 요청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런 119 구조 앱, 요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 전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위치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지국, 전화를 연결할 때 기지국 위치가 전달되기 때문에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자,
결론적으로 여부 위치를 빨리 119 구조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한번 제가 1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평을 한다 그러면, 지금같이 비를 많이 맞고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보조 배터리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큰 장점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저도 이런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태양광 기능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충전하면 그래도 한 1, 2분 정도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충전은 됩니다. 근데 그걸 기대한 것보다 지금 보다시피 관리가 편해요. 지금 비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보고 비에 노출해봐도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다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완전 방수는 아니지만 이런 생활 방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작동 버튼들, 여기 지금 후레쉬가 있기 때문에 작동 버튼들도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 누르면 작동됩니다. SOS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기능이 다 이 보조 배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이것도 휴대폰 정도 2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액션에서도 방수 능력 가진 거, 관리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더불어서 여러분 좀 검증된 국산 배터리 중에 코끼리에서 나오는 그런 보조 배터리들은 나름대로 좋아요. 요거 하나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건 기본 챙겨 다니고, 또 별도로 여러분들이 코끼리라든가 삼성 제품으로 보조 배터리 같은 거는 방수백 같은 데 집어넣어 가지고 챙겨 다니세요. 왜냐면 생존 상황에서는 정말 이 스마트폰의 지속성 확보하는데 보조 배터리만큼 뛰어난 게 없고, 의도치 않게 배낭이 젖어버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 저 폭우에서 돌발 홍수에서 생존 배낭이 젖을 수도 있어요. 방수 처리가 다 안 된 가방들이기 때문에 내부 물건이 젖더라도,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자체. 근데 스마트폰이 방수라도 만약에 이 보조 배터리가 젖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계속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직송을 위해서 이런 방수 처리, 이런 방수 기능을 가진 가성비 제품을 백업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코끼리 제품 같은 검증된 가성비 제품들을 이런 방수백, 별도 지퍼백에 싸두고 보관하는 거, 그래서 생존 배낭에서 집어넣고 난 후에 이런 비에 젖더라도, 최악의 경우 가방이 젖더라도 이 통신 지속성을 확보를 위해서 보조 배터리는 계속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자, 1년 정도 야외에서 계속 사용해 본 결과 무난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어요. 그런 방수의 기능들이 충분히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프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려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쉘터를 구성하고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주변이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촉증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워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덕을 구성하고요. 불을 실제로 엄청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불 피우는 것은 간단한 요약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패드 스틱을 만들고 이런 저는 이런 장가지들, 특히 소나무의 장가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젖었더라도 불이 어느 정도 살면 그 위에 얹으면 금방 건조되면서 탑니다. 그리고 내부에 송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소나무의 장가지들 굉장히 중요해요. 다 젖었지만 이거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불 피울 때 자연재료에서 역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장가지는 따로 별도로 모아두고 크기별로 분리하라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은 또 뭘로 쓴다고요? 이런 것들은 패드 스틱을 만들어서 기본 처음에 불 붙는 불조식을 쓰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다 제거하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젖은 나무에서 갖고 왔지만 불이 붙습니다. 붙는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단독으로 불을 붙여도 되죠. 됩니다. 불을 더 확실하게 키우려면 여러분 착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응급처치 킷에 기본적으로 이런 알코올 수압인가 바세린 있죠. 이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돼요. 여러분 생존 상황에서 불 피운 도구와 함께 착화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기 같이 넣으세요. 아니면 이런 도구도 없으면 제가 생존 배낭에 희한하게 구두약 들어 있었죠. 구두약 왜 챙겨라고 말씀드렸냐, 이런 악천에서 불을 좀 더 쉽게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씁니다. 이게 착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방수 처리가 되지, 기본 케이스. 그 다음 이 자체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묻더라도 불이 붙습니다. 물 튕겨야 된다고요.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죠. 그래서 이걸 챙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는 왁스 불쏘시개, 왁스 틴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얼마 안 합니다. 몇천 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셔서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뭐 라이터 많이 챙긴다, 그거 의미 없어요. 라이터와 함께 그 다음 파이어스틸 또는 이런 착화제가 같이 어느 형태든 같이 매칭이 됐을 때 가장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단순 불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 키워내야 돼요. 체온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 라이터가 뭐 생존에 맞냐, 파이어스틸 생존에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걸 챙기더라도 이런 준비된 착화제로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는 상황에서 불을 키워내야 됩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른 것도 불 잘 붙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젖은 나무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패드 스틱, 요거에 제가 바세린 조금 묻히겠습니다. 먹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 개 만들면 되겠죠. 하나만 딱 지금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만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무를 깎아 가지고 만들든, 아니면 여기 휴지 있죠, 휴지, 생존에서 휴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건 기본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생존 배낭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생존 도구 휴지는 그냥 이 상태로 태우면 불이 안 붙죠.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칸에다가 바세린만 먹여도 어마어마한 화력이 됩니다. 먹이세요. 이걸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은박 담요가 지금 이런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비를 안 맞도록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박 담요 꼭 챙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놔두고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여러 개. 지금 생존 상황이라면 이거 바세린 아낄 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야 돼요. 만약 휴지가 없으면 아까처럼 패드 스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다시 얘들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많이 챙기는 일회용 라이터, 이런 부싯돌식이랑 터보, 앞전식 터보 라이터, 파이어스틱. 이 상태에서는 어느 개에서도 작동만 되면 됩니다. 작동 신뢰도가 이제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불소 시기가 착화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셋 중에 뭘 챙기든 그걸 여러분들이 얘한테 튀겨줄 수 있는 불을 붙이는 시작점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같이 작업하다 손이 많이 젖었죠. 그러면 얘는 또 작동이 또 안 돼요. 아우, 그죠? 그래서 이건 건조시키는 방법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건조시키고 닦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개를 쓸 바에야 방수 오버라이트는 하지만 이런 생활 방수가 되는 이 앞전식이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자, 얘 같은 게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잖아요. 비 계속 맞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은 얘는 안 붙어도, 얘는 작동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더라도 얘는 되잖아요. 얘는 되죠. 그냥. 자,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불을 붙이는
불의 시작점을 만드는 대표적인 도구죠. 뭐 생존 배낭이라든가 비상용으로 챙겨 다닐 만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정상 작동됩니다. 이렇게 부싯돌 스타일의 일회용 라이터, 그런 앞전식이죠.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서 가스에 불을 붙이는 터보. 실제로 챙겨 다니는 겁니다. 여기서 통상적으로 비상 상황에서 불쏘시개를 쓰기 위해서 덕테이프를 지금 감아 놓습니다. 그죠? 얘 사지 말라는 얘기. 얘 챙길 바야 얘가 낫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손이 젖고 그런 상황에서는 얘가 여러 개 있어도 할 때마다 내 손을 건조 안 시키면 할 때마다 계속 이게 작동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손을 건조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얘들이 이제 서로 옮겨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애초 이 알코올 수압에다가 불을 옮겨 붙게 해서 여기에 불을 옮겨 붙게 해서 여기에 하나 뺄게요. 예, 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지금 불 붙이려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불 튀겨지도 않아요. 근데 파이어스틸은 또 스토리가 다릅니다. 그죠? 파이어스틸.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쓱, 지금 젖은 손에서 쓱 닦으면 돼. 딱 불 튀기면 됩니다. 불 붙었어요. 그 사이에. 그죠? 붙다고. 얘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딱 이렇게. 보시죠? 불 옮겨 붙잖아요. 얼마나 쉽고 빨라요. 오히려 얘가. 얘에 비하면. 그죠? 얘도 의미는 있습니다. 챙겨 다닐 필요는 있지만 얘는 좀 더 관리가 필요하고 사용할 때 이 사용할 때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젖지 않도록. 근데 얘는 상대적 관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를 챙기는 게 낫다는 얘. 얘를 보조로. 좀 더 신경 쓰면 방수톱 라이터로. 맞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 여기에 이런 장가지를 싹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건조가 되면서 탑니다. 그 다음 제가 뭐 챙겼죠 아까? 이거 꽁꽁 싸놓은 송진 자연 발화촉진제 송진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송진이 기존에 제가 착화되었었던 생활용품들을 대용할 수 있는, 자연에서 올 수 있는 좋은 불쏘시개, 그런 자연 착화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요. 지금 이렇게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주 취약한 상황에서 구조될 때 아까처럼 119 앱을 이용해서 신고를 했다 치고 구조대 올 때까지, 구조 시스템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며칠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처럼 간단한 장비만 이용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체온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불만 피워도, 불만 유지하더라도 여러분 생존 확률 굉장히 높아지죠. 지금 다 젖은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계속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 자연 재료,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응급처치 케이스에 들어있는 간단한 물품들, 여러분들 불 붙인 도구 뭘 가지고 있든 관계없어요. 그걸로 어떻게 불을 키워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되면서 자연 착화제나 아니면 인공 착화제, 우리 생활용품에서 금방 쉽게 구할 수 있는 아까 보였던 그런 바셀이라든가 알코올 수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비약 같은 것들, 아니면 별도 여러분들 뭐 고치열이라든가 왁스, 착화제, 그런 것들을 같이 챙겨 다녀란 말입니다.
하이스만 챙기지 말고 라이터만 챙기지 말고 그거 있어도 이거 불 못 핍니다. 너무 많아요. 저 훈련시켜보면 그게 있어도 불을 못 펴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젖어있던 나뭇가지 다 지금 불이 붙었죠. 그 열이 밑에 아까 붉은 가지한테 전달되면서 불씨를 만듭니다. 그래서 꺼지더라도 그 불씨에 또 아까 저 마른 것도 올리고 태우고 하면 불이 붙는다고요. 그 주변에 젖은 것도 올려놓아요. 많이 젖었다 그러면 칸 어디 갔어? 가지고 쌓아놓고 주변에 구하고 한쪽에서 계속 뭐합니까? 지금 저 표피 제거하고 올리고 또 표피 제거하고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돌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게 자연 핫팩이 됩니다. 돌을 직접 가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돌들은 대부분 퇴적암이라든가 화강암입니다. 직접적으로 불에 넣게 되면 그게 터져버려요.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서서히 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 데워지면 천에 감싸서 몸에 품고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너무 크게 키우면 연료 소비가 너무 많고요. 잘못하면 화재, 불이 옮겨붙거나 바람이 날려서 화재 이런 일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정도, 그리고 불이 다시 쉽게 살릴 수 있는 숱이 많은 그런 불피우기가 진짜 생존용 불피우기예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계속 이거 불 유지한다 그러면 돌도 데워지고 다양한 핫팩을 쓰고 또 교체해서 또 쓰고 불 유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연료 없이 오랫동안 밤을 버티는데 필요한 체온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 간단한 안전을 위해서 불을 이제 껐습니다. 돌을 이용해서 산소 차단하고요. 자, 주변에 제가 은박담을 펼쳐서, 빗물바지를 만들었거든요. 빗물바지. 물이 여기 담겨있어요. 완벽하게 소화가 됐겠죠. 이건 작은 짜투리 은박담요를 이용해서 묵페인, 아니면 지금처럼 돌을 주변에 쌓고 땅을 좀 파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묵페에서 여기 주변으로 빗물이 모이겠죠. 번쩍하는데 강사도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여기 빗물이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빗물 저장소 어떤 식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비를 쓸 수 있는 게 또 은박담입니다. 아까 제가 땅 묵페인 곳에 물 받아놓은 거 그거 지금 소화수로 썼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오늘 다 소화됐죠? 꺼냈어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보여드린 건 이 아래쪽이고 바로 아까 제가 깔아뒀던 그 나무들이 숯에 만들어졌죠. 얘들까지 옮겨 붙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밑에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위에 건 꺼지다가 이게 숯이 유지기 때문에 다시 위에다가 부식기도 올려놓고 불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었다고. 그래서 나무를 밑에 깔아두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